초등학교 3학년 때 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물론 가명이다. 동네는 알려줄 수 없지만 우린 동네는 고물상 같은 것이 몇 개 있었다. 폐차장도 있었던 것 같다. 재개발 지역이 되어 오랫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싹 다 없어졌었다. 고물상인지 폐차장인지 기억이 가물가물거리지만 여튼 철거된 건지 이사간 건지 사라지기 이틀 전 일이다. 그곳은 언제부턴가 아저씨들이 일을 안 하고 문 닫았었다. 민준이와 나는 그곳에 몰래 들어가서 놀았다. 신기한 기계도 많았고 폐차된 자동차가 있었는데 운전하는 척하며 놀 때가 제일 재미있었다. 아침에 엄마가 이틀 후에 고물상 없어지니까 가서 놀 생각 말라고 했다. 몇 번 들켜서 혼난 적이 있었다. 그날 학교를 마치고 민준이를 만나 같이 놀기로 했다. 민준이네는 부모님 두 분이 일을 하셔서 저녁에 오신다. 우리 집과는 제법 떨어진 옆 동네에 살았었다. 이틀 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고물상에 가서 자동차 놀이를 실컷 하고 신기한 기계들 중 작은 기념품을 가져오기로 했다. 우리는 곧장 고물상으로 가서 폐차된 자동차를 보며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그렇게 놀다가 기념품을 챙기기 위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던 중 민준이가 큰 냉장고 같은 곳 앞에 서서 나를 불렀다. 냉장고 같기도 했고 보관하는 창고 같기도 했었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지금 기억해보면 열쇠 같은 걸 돌려놓으면 문을 닫았을 때 잠겨지는 구조였던 것 같다. 민준이는 웃으며 거기로 들어갔다. 낄낄거리며 들어가서는 나에게 손짓을 했다. 나도 낄낄거리며 문을 닫았다. 물론 잠겨버릴 줄은 몰랐다. 민준이는 컴컴한 곳에서 무섭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울면서 열어달라고 했다. 나 역시 얼굴이 벌개짐을 느끼며 어떡하든 열어보려고 애를 썼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나는 세작대기로 때려보고 꺾어봐도 열 수가 없었다. 발이 저물고 있었다. 민준이도 그 안에서 약간 적응이 되었는지 침착하게 기다리며 나와 대화를 했고 그 와중에도 나와 웃으며 장난을 쳤다. 내가 우리 엄마를 데려오겠다고 하자 민준이는 빨리 오라며 몇 번이나 말했다. 밀폐가 되어 잘 들리진 않았다. 나는 집으로 갔다. 가는 길에 해가 완전히 넘어갔다. 집에 도착 후 엄마에게 민준이 이야기를 하려 했다. 그런데 전날 내가 엄마 지갑에서 1,000원을 몰래 빼가서 민준이와 과자를 사 먹었는데 없어진 1,000원을 엄마가 알아버렸고 나를 혼내기 위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손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엄마한테 회초리로 맞고 크게 혼이 났다. 울면서 용서를 빌었고 엄마는 팬티만 입힌 채 나를 쫓아냈다. 나는 부끄러워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가스통 옆에 숨어서 아빠를 기다렸다. 퇴근 시간이 되어 아빠가 왔고 나는 아빠 손에 끌려 집에 들어갔다. 2차전으로 실컷 혼난 후 엄마가 뜨거운 물을 데워주셨고 나는 목욕을 했다. 실컷 울고 목욕 후에 저녁밥을 먹으니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어버렸다. 새벽에 비몽사몽 엄마의 손에 끌려 일으켜 세워지며 눈을 떴다. 순간 민준이 엄마가 우리 집에 왔나 싶었다. 그리고 이내 민준이네 식구는 우리 집을 모를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엄마가 잠이 들깬 나에게 옷을 갈아입히며 말씀하셨다. 처음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나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가서 울면서 뛰어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슬픈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사촌형 쪽으로 걸어갈까? 온갖 상념에 빠진 채 우리 가족은 택시를 타고 큰아빠 집으로 가서 큰아빠 가족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할머니 댁 시골로 향했다. 새벽이라 나는 이내 가족들 목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렇게 할머니 댁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집으로 왔다. 다음날 아침 등교를 하는데 학교 정문에 어떤 아주머니가 종이를 나눠주고 있었다. 그 종이에는 민준이 얼굴과 그날 입었던 옷, 색깔 등이 적혀 있었고 애타게 찾고 있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다. 학교에서 멍하게 있던 나에게 선생님이 할머니의 충격으로 그럴 거란 생각에 조퇴를 시켜주었다. 나는 두근대는 심장을 느끼며 고물상으로 갔다. 민준이는 아직 그곳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쓰러져 기절해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도착을 했다. 고물상은 깨끗이 치워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날 우리가 이곳에 놀러 온 날 아침에 엄마가 나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다. 이틀 후에 이곳 고물상이 없어지니까 가서 놀지 말라고 했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달려갔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민준이가 잘못되었을까봐 두려웠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그것이 내 책임이 되어 혼나는 게 더 두려웠다. 매일 등교길이나 학교길에 민준이 엄마를 보았다. 바닥에 떨어진 민준이를 찾는다는 종이들도 보았다. 그렇게 2달이 흐르고 우리 가족은 돌아가신 할머니 댁으로 이사를 갔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농장과 과수원을 우리가 이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 나는 내일 군대에 입대를 한다. 민준이를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단지 입대 전 이 사연을 남기며 민준이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